안녕하세요. 에페 도서관입니다. 예, 통달의 12태도와 시리 책임, 25번째 영상입니다. 예, 5태도 책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성에 응답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콜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다시 부르는 겁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근원과 일원성과 본격적으로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주파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차원 블루 아메띠 주파수를 호스트 마스터즈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년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임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스의 품행들, 당연히 12차원 마라타 주파수와 우리 그 타임 매트릭스죠. 그리고 에피신 근원과야 일원성과의 합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품행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 이 품행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 1차원 육체, 2차원 감정체, 3차원 정신체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또 그리고 말과 행동들에 대한 이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리고 외면해왔고 방치해왔던 책임에 대한 의식 주파수에 완벽하게 이제 접속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에, 이렇게 젊은 예, 움직여 어, 이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노출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과 아주 밀접해서 오늘 여러 가지 동시성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쁨에 풀려야 됐습니다. 2밀도, 2밀도. 우리가 지금 5차원이라고 하면은 5차원에 해당하는 원형 마인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원형 마인드. 그러면 우리가 5차원 타라에서, 2밀도 타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루돼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창조주로서의 경험들 실패하게 되면서 이번 생에 더 이상 나는 이렇게 파워를 가져오지 않겠다, 파워를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서약과 같이 이런 맹세들을 하고 지금 1밀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5차원 의식이 4차원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이 5차원 타라 행성은 지금 1밀도의 12개의 행성으로 파편화돼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엔젤릭 휴먼의 이제 창조와 그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이 원형 마인드와 엔젤릭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1밀도의 12행성을 통해서 12행성의 경험과 진화를 통해서 다시 이 타라로 복원하는 것이 우리 그 항성 활성화 주기에 이루어졌어야 됐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DNA 각인에 뭐냐면은 이 타라의 추락의 역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라의 역사 속에서 이 추락의 역사 속에서 5차원에서 4차원 의식으로 추락했다. 그럼 뭐냐 하면 5차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창조를 하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창조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방기한 상태로 4차원 의식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4차원 의식에서 추락했다는 건 근원과의 관계를 단절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4차원의 외부 의식들과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주인공들이죠. 이들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지구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뭐, 이 숲속의 말과 임신부와 뭐, 아주, 희한한, 여기 뒤에 또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죠. 삐에로 마스크를 쓴, 예,
좋고 마스크를 쓴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간이 큐브 안에 갇혔네요. 예, 아주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 영상 그림들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것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여기에는 다리만 있고 머리만 있고 아주 해괴합니다. 예, 도대체 이제 이러한 사진들이 왜 걸렸는지, 이러한 그림들이 왜 걸렸는지 지금 아, 아, 여기 그린 아젠다들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내지는 근본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화면들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큰 또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요겁니다. 이게 지금 타라 황소자리 플레이아데스의 일곱 자매별을 추락하게 되면서 시리우스하고의 전쟁이죠. 플레이아데스 전체가 이제 추락하게 됐는데 이 추락이 그냥 아니라 5차원 의식이 4차원 의식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결국 외부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일밀도에 내려와서 또다시 아틀란티스의 이제 추락과 레무리아가 같이 이제 추락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 최종 결전 드라마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성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식과 에너지 전쟁,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인데 의식의 추락의 측면에서 역사를 전쟁과 추락의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타라에서 가졌던 우리 DNA에 각인이 이 추락의 역사와 아픔에 대한 각인이 우리 DNA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에서 발현되고 있고 개인의 생 안에서도 운명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경험과 각성 또 책임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태도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응답하는 것. 제가 아파서 힘이 없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러 목소리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깔리고 힘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신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 여러분들하고 약속이고, 당신을 구하거나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건네주고 하루에 20분씩 앉아서 그 책을 읽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다. 만약 우리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 공부,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간단하다. 그냥 책임지면 되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 스피커 1이 2002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고, 영상을 본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에너지의 패턴들을 파악해내고 배워올 것들을 가져와야만이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뇌과학하고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3단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재미로 보고 있는데 이 재미를 찾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찾고 또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것들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와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뇌과학자의 설명이었는데 제가 신년 모임에서 공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우 와우 하면서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정보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동시성을 경험하면서 항상 예,
좀 재미있게 공부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열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와우하는 뭐가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대한 자료에 대한 강박감보다 하나를 안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낯선 것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또 기죽어하고 하기보다는 뭘까 하는 이런 설레임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이기도 해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창의적인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과 설레임으로 시 공간에서 하나의 지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끝없이 이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게 되면, 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미와 쾌락을 통해서 하는 공부를 떠나게 되고요. 우리가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해지죠. 그것을 뛰어넘는 재미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움과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성장을 일으키는데, 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성장할 때 비로소 기쁨을 갖게 되고, 이것 자체가 영적 상승이고 의식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향하는 길에서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적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정화해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와우 하는 이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 창의적인 삶이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했냐면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노화가 예방이 된답니다.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젊어지시려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늘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탐구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정체고, 정체는 성장하지 않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적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 공부하고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토스 품행의 이 비헤이비얼, 품행에 못 미치는 품행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워크숍에서 지적해야 될 정도로 2000년대의 의식은 사실 심각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심각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액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품성과 기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이 특정 상황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특정 상황과 공간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아래서 이 물질의 특정한 반응과 작동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를 지금 육체의 의식을 지금 제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대로 여러분들이 설정대로 그렇게 지금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그냥 놀라울 뿐이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신성한 작업을 하고 있는 원탁에 둘러앉아 빙빙 돌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이들 같은 짜증을 낸다. 팍소스 여행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등록을 원했던 두 사람의 참가 신청을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여행에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무례한 품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단독 케이스가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스피커3가.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식의 품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의 본질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 이건 그룹 주파수를 바로 끌어내린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은 전체 그룹과 집단의 주파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품행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행동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규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하루,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한두 번씩 짜증을 내곤 한다.
여행은 지치고 피고는 짜증을 내게 할 수 있다. 우리 필드의 도덕성이 떨어진 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는 크리스토스의 품행에 못 미치는 수준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짜증이라는 게요. 뜻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막 짜증을 내잖아요. 예, 분노의 작은 버전 같은 거죠. 분노의 작은 버전.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라는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실제 이 짜증을 내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 전체에 이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자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전체의 에너지들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리스토스 품행에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워크숍과 여행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24시간 내내 이루어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매일매하다 불평을 한다. 대부분의 식사, 워크숍 시작 지연, 여행 비용, 여행사 서비스에 대한 불평, 그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스프가 짜고 칠면조가 말랐고 생선에 뼈가 있고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차여차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여행 비용이 붕괴이고 우리의 여행과 워크숍을 총괄하는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행동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불평은 워크숍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 상위의 존재들이 보충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완전함입니다. 성숙함, 퍼펙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홀로그램 모든 측면에 현현하는 당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할 것이다. 홀로그램 모든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새는 쪽과 밖에서 샌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밖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그렇게 자신의 불안정성만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파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파워에서 나오는 그리스토스의 품행과 이런 만족과 감사의 에너지보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크리스토스 품행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전체 필드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 호스트 마스터즈 또 그리고 KD3 비용이 이제 10년에 걸쳐서 진행된 워크숍 자료들이 업로드 되면서 올라간 가격 비용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룹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진리가 우리한테 허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마음이라든가 또 그리고 어떠한 뭐 개인적인 이슈들을 뒤로 하고 더 큰 가치를 선택하고 볼 수 있는 자세는 아직도 중요한 우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완전함을 확신한다면 당신의 홀로그램 모든 측면에 현현하는 당신의 완전함에 대한 그 믿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파워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홀로그램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워크숍이나 필드 여행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중심성과 전인성, 에, 에, 센터드 니스입니다. 홀 니스입니다. 이게 중심성과 전인성, 그리고 이게 정신입니다. 스피릿. 스피릿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내 내적 자아의 중심이고 나의 온전함이고 그리고 일원성과 합일된 그런 전인성의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제발 오지 말란 얘기죠. 당신의 가슴 안에서 그것을 찾고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치유에 필요한 어떤 작업인지 하라.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치유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열망, 내가 나의
품행의 상태들, 감정의 상태들에서 촉발되는 이런 부정적 행동들이거든요. 이 감정체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희망들이 흐릿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약해지는 거죠. 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환자로서 내가 취해야 할 자세들, 우리 환자가 이제 자기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사한테 제공하고 의사가 주는 약을 믿고 따르고 제때 먹어야 이제 병이 나는 것처럼 그 처방전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영성계에서 치유하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들을 완벽하게 이제 공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치료에 계속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주파수 의식이죠. 상위 주파수가 하위 주파수들을 오버라이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영적인 내구력과 성숙함의 수준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실 예, 이미 치유가 되어야 내구력과 성숙함이 보이는 거니까요. 이것이 요구를 하지만 실제 치유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된다면 좀 더 영적인 스트렝스, 이 내구력, 강세, 힘들을 보이게 되고 이런 성숙함의 레벨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스트롱하고 강하고 그리고 커미트한, 몰입하고 전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게 관건입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집중하고 전념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적인 자극과 충동에 의해서 또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모를 하면서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지. 치유의 방법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이 잡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슈하고 맞물려서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면 뭐 직업을 그만두고 또 내지는 완전히 가족의 또 보호와 또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먹고 닥터 쇼핑하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이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의 질병이 발병했을 때 그렇게 물질적인 암덩어리가 생기기 예, 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시간과 공간, 인간, 이 물질, 대상, 상황에 대한 인지가 품행의 규정을 시작한다.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경험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대한 주요성을 여러분들이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 주기 사이클에서 의식이 물질 현현되는 그 과정을 살펴본 것처럼 병을 고치려면 의식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식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세계에 현현되는 이런 품행이 상대에 대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에너지가 어떻게 현현하고 있는지는 DNA 활성 레벨을 반영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소중함, 인간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대상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정확한 인지는 자신의 품행을 결정하는 바탕이며 연결과 소통, 진실된 네트워크 구축의 열쇠다. 우리가 이 행성간, 항성간,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이런 종족들의 지금 경쟁과 이 블랙홀러의 흡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정말 이 인터셀룰라 에너지 그 커뮤니케이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세포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 우주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세포 간 에너지 소통을 이것을 조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에고 의식의 조작과 변조와 같다. 예, 이게 세포의 노화와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암세포 또한 에너지 흡혈 시스템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블랙홀과 같은 뇌파의 운명을 겪는 게 질병과 암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희망은 영원한 의식과 진실된 품행으로 세포 간 소통 통로들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세포가 하는 짓들을 하는 것이 품행이 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에너지 욕심을 내고 끌어모으려고 해도 결국은 뇌파하게 된다. 예, 그래서 세포 간, 인간 간, 항성 간, 우주 간 소통과 회복 과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의 바이올로지의 복원은 우주의 바이올로지 네트워크의 복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한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적인 사고를 하는 걸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사고에서의 필수는 뭐냐면 머카바입니다. 여기다 그냥 쓸까요? 잠깐 칠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머카바 에너지적인 사고를 한다. 이것이 제일 키워드입니다. 에너지적인 사고를 한다. 에너지에서 반드시 의식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적인 사고를 하는 게 뭐냐? 머카바적 사고입니다. 머카바는 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려오는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내려오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전기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 자기와 그 다음에 전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권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는 역전자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게 45 머카바 스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FA는 55 머카바 스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1밀도에서는 완벽한 이제 이 자기 파르티클 우주이기 때문에 자기 머카바를 완성을 해서 타라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 탈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기 머카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기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센 남자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 내가 뭐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어, 이것이 지금 드래곤 파워인 거죠. 그리고 맘카페라든가 또 내지는 페미 파워들, 드래곤 파워, 돼지 엄마 파워들이 뭐냐면 여성이 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받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에너지를 받는 이렇게 그릇.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성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도 남성도 이 자기 에너지 변조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화되는 시대다. 그래서 여성성인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여자를 도와주면 여성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여성성이 강화됐다는 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실제 이 자기 에너지라는 거는 이 밭과 같죠. 우리가 파종이 일어난다는 거 의식이 들어오는 건데 의식이 들어올 때 파종이 심어질 때 그것을 담는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갖고 생명을 키우는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숙고하셔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자기가 뒤집어지게 되면, 예, 자기가 뒤집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겁니다. 자기는, 예, 이렇게, 받는 겁니다. 예, 의식을 받는 겁니다. 주파수를 받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주파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이 확장되고, 변모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정체고 정체는 성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슬퍼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이 남성이 된 겁니다. 여성이 남성이 됐다. 여성이 남성이 됐다. 자기가 자기가 전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인데 자기가 전기인 척 하는 겁니다. 전기인 척 하면서 내가 남성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아는 척이 나오죠. 어설피 알면서 진리를
남들한테 알려주는 척할 수도 있고, 나의 파워를 행사해서 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벤시 에너지입니다. 이게 벤시 에너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나 지구 전체 장에서 문제 심각하게 아웃피처되고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런 말도 봤는데요. 지금 뭐였더라? 예, 변호 초본이었습니다. 변호 성룡이었나요? 예, 물고기를 바꿔서 용을 만든다니. 그러니까 우리 아쿠아 매트릭스에 온 엔젤리 휴먼들을 뭘 만든다? 드래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레드의 아젠다라는 거죠. 오늘 아주 재밌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아파서 이제 누워 있으면 유튜브 보다가 보게 됐는데 꼭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들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 성룡하고 있는 중이다. 변호 성룡. 그래서 이게 드래곤 파워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절대 이제 드래곤 파워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호스트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웠고요. 그리고 실제 이 여성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유가 필요한 것이 에너지적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적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육체 의식 갖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다. 이 자기만의 레파토리, 자기만의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깨부수는 게 에고의 해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과도 조작이 되고요. 왜? 이미지와 기억들이 다 조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사 안에선 절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가 연동이 되었는가, 내가 역전된 자기와 역전된 전기가 만났는가, 아니면 자기가 만났는가, 전기가 만났는가, 완전한 에너지적 사고를 통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엔젤릭 휴먼의 숙제, 또 카르마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칠판 썼는데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시간, 공간, 인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과 대상과 물건들과 어떤 상황, 이벤트가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완벽한 알아차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훈련, 알아차리는 훈련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일부는 당신의 에너지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알 수 있도록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부분들, 에너지체들이죠. 이 바디들을 공부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에너지 공부가. 에너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충동으로 또 내가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까 육체 에너지고 또 경제적인 에너지고 다 이제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로, your 에너지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이건 알아차림이죠.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 부분들을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거는 책임의 일부를 배우고 있지 못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 의식이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것들을 쏟아낸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다면 나는 당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당신이 이웃집 화장실을 쓰고 바닥 온 사방의 화장실 휴지 조각을 떨어뜨린 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장실을 내가 제대로 쓰고 나서 청소를 안 하게 나오면 다음 사람들이 아주 불쾌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것까지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것들에 대한 집착은 아주 자기 옷들은 바닥에 놓기 싫지만 이런 휴지 조각들은 널브러졌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자기 것들은 귀하게 알고, 그리고 예, 나중을 생각하지 않거나 남의 것들은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품행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용 후에 뒷정리를 한다. 이건 기본인 거죠. 예, 내가 무언가를 썼다고 하면 제자리에 놓고 정리해가는 건 기본인데, 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들이 갈수록 추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돌본다. 이건 핵심입니다. 예, take care of your energy.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후에 그리고 클린업 해야 된다. 내가 쓴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놓고 정리해 놓고 예, 그 다음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예, 배어 있지 않게 되면 전체의 만남과 모임들과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신이 사용할 육체, 감정,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예, 그 설정값은 운명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진다. 에너지의 양과 질을 따지고 타자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 우리의 실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생애의 정보 중의 핵심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느끼고 배우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후기는 죽어서 레포트로 제출된다. 이거는 저희 생각인데, 예,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왔고, 예, 실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평가 리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 그, 빙이 축출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리뷰를 하는 거. 자신이 이번 생에 왜 남한테 자기 몸을 뺏겼는지, 또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리뷰하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레포트 잘 쓰기 위해서 지금도 글쓰기 연습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레포트 쓰기 위해서 또 훌륭한 결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예. 에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는 책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신의 주변을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이다. 육체, 감정, 에너지, 정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 이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디하면 어떤 형상, 물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의식이 있다. 그래서 육체에도 의식이 있는 거고 감정에도 의식이 있는 거고 정신에도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정신체와 2차원 감정체의 방치, 그리고 생각이 게으르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흐릿한 상태로 자신을 혼란 속에 방치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외면하고 치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순수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돼서 에너지들이 계속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경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감정 에너지가 정화되지 않은 이 탁한 에너지 상태에서 아무리 진리의 공부들을 해서 거기다 붓는다고 해가지고 맑아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다 모두 다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비워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새로운 주파수들을 홀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체, 잠재의식의 정화, 이 어두운 감정들을 외면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치유하지 않는 방치한 세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진실된 반성과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치유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공부의 일비다. 실제 지금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통제하는 것의 일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화풀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이 고상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남한테 화풀이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지금은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더 은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풀이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거나 아니면 뒤에서 뒷담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내지는 그냥 내 내면에서 저쪽에 처박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공부가 심각한 문제라고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분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데 그 에너지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사회적인 어떤 제스처, 어떤 쇼맨십 또 내지는 어떤 그런 교양 있는 행동들을 머리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인간관계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공부에 대해서 절박성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버리게 되면 관계가 딱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면서 나중에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화내지 않는 상태가 문제라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양 있는 척, 착한 척 하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워왔다. 이것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공부다. 난 그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스피커 원이 묻고 있었네요. 그러면 2000년만 해도 실제 이렇게 아무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이 자신을 숨기는 가면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가면을 쓰는 가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끝없이 은폐하게 되고, 은폐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통제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져 왔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또 엄청난 왜곡과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의 일부다. 당신이 진실로 상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애초에 창조되었던 크리스토스 존재가 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다. 그것은 단순히 이러한 몇몇 기본이 되는 것들을 아는 것과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므로 당신은 에너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3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본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능숙해진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필드를 통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강도를 막을 수 있고 당신은 납치범을 아이처럼 잠들게 할 수 있고 바닥에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원한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을 입에 물게 할 수 있다. 예. 완전 초능력의 세계네요. 음. 의식과 에너지로서 내 주변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대 에너지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능력까지 우리는 깨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3차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본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그 판단하고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에너지가 내 안에 무한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축소된 영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나의 어떤 차별심과 분별심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한테 제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무언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패했고 또 따라서 능숙하게 그 과정을 다루는 것에 실패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도 그렇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 법칙에서 꼬여버리는 거죠.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지금에 어떻게 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솔루션을 가져온 능력들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바꿀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통에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상을 관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왔었는지, 언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썼고 어떠한 의식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터닝 포인트와 트리거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죠.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안에서 나의 에너지의 변천, 의식의 변천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보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3차원 세상에서의 공부는 아직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지구의 3차원에 환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겁을 잔뜩 드리는 이유는 에너지와 의식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의식과 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탐구, 학습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스폰시빌리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파워가 있답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생각, 말, 행동들, 나의 육체, 감정체, 정신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파워를 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행불행을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누군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불행한다라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responsibility,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를 원치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미만에는 에너지가 있으면 기센 여자, 싫어하는 마음들, 또는 예전에는 파워 있는 남자들을 어떤 권위적인, 어떤 폭력군, 이런 권위적인 폭력과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밈들을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이 파워들을 되게 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에 대한, 그리고 이 파워를 깨웠을 때 나중에 이 파워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우리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파워에 대한 생각들 더 많이 해야 된다. 에너지, 의식, 파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이 책임에서 온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여기서 여러분들이 론 없습니다. 어른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른이고, 우주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어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품행과, 그리고 자신만의 크리에이션, 이 창조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아이가 될수록, 어린아이의 의식에 머물러 있을수록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숙하고 자꾸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 의식 수준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예상한 대로 책임이 이해된다면 그 행동이 가능한 결론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컨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뒷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나중에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또 내지는 또 많은 일들을 일으킬 거를 생각을 하면 애시당초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결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must입니다. 해야만. must first.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별적인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individual preparation입니다. 개별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하냐? 실패한답니다. 왜? 지구에 들어와 하게 된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deliver 하는데, came to do. 지구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전달할 그런 여러분들은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준비, 우리가 모임에서 살펴봤던 이 개별적인 준비, 이 독서와 또 영상을 볼 때나 독서를 할 때나 리스닝, 이 경청을 통해서 전체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이런 집중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평정심을 회복하는 거죠. 평정심을 찾고 에너지를 복원하고 그리고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행동을 할 때 행동하고 있는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념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저리로 가고 있는지 그 순간에도 알아차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의 상태, 사람, 어떤 대상과 사물을 우리 뭐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의 의식, 에, 상대와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 물질들,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법륜처까지 가는데 실제 이거 순서적인 개념 아닙니다. 훈련은 뭐 이렇게 써여 있지만은 내 몸 되고 마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동시다발적 지금 동시 호스팅이고요. 동시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시 호스팅이고 동시 활성화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린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주파수들과 에너지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진리의 퍼즐을 어, 모으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의 퍼즐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퍼즐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들, 내 몸, 마음 생각들, 그리고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어떤 반응들, 또 세상의 움직임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퍼즐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 인지가 가능하게 되면은 시간, 공간, 사람, 상황에 대한 통합적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파워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강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별적인 준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러한 행동들, 그런 또 흐름들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금 내가 책임을 지고 발 뻗고 잔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 파워를 당신의 에너지를 거의 콜백 나왔네요. 콜백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을 잊었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을 잊었다면 당신의 크리스토스 권능을 사용해서 이 파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가져오려고 해야 된다. 내 안에 이 파워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라의 기억 때문에 우리 DNA에는 창조의 힘이 어, 썼을 때 너무 이제 행성이 파괴될 정도의 에너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기억들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파워가 있다는 것들을 믿고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것이 아닌 그리고 당신의 생체장 바이오필드에 있는 그 어떤 쓰레기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나쁜 주파수들 그런 것들을 주파수 주인에게로 원래의 지점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회의 선생님 또 내지는 국가 또 내지는 전체 민족과 국가 실드 지구장에 퍼져 있는 FA가 심어놓은 주파수라면 그 지점으로 돌려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의 크리스토스의 권능으로, 크리스토스의 파워로, 나 자신만의 이 내면의 신이죠. 내면의 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게 되면서 나는 invincible하다, 나는 무적이다, 천하무적이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영성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의 전통이라든가 불교 뭐 이런 가르치면은 우리가 뭐 대속을 필요할 만큼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만큼 강력한 영웅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파워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나는 무적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인빈서블. 그래서 나 자신만의 크리스토스의 권능으로 나의 생체장에 있는 내 것이 아닌 모든 주파수들, 내 것이 아닌 모든 주파수들을 그 주파수의 주인에게로 원래의 지점으로 돌려보낸다.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 디크리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토스의 의식만 내 안에 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씻어낼 것이다라는 명령과 선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누구에 의해 주입된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념체 안에 갇혀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념체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더 이상 변화할 여지를 갖지 않고 또 그리고 변화하면서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FA 아젠다에 연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A가 집단의식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가족, 학교, 사회에 주입한 의식은 깨어난 자아의 선별 과정과 이런 의식의 선별 과정입니다. 의식의 분별력을 통해서 분류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식된다. 그래서 이 밈이 한번 유포되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노래 가사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겨 그러면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윤회와 어떤 뭐 전생 윤회도 인정하지 않고 카르마 법칙은 에너지 주고받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생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전생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크리스토스의 권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능은 자체가 법칙이고 원칙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 안에 파워에 있는 생각은 결국 법칙을 지키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 카르마 법칙은 에너지의 주고받음의 법칙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당하는 것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타라에서 또 내지는 지구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전쟁 안에서 똑같은 행동을 남한테 했기 때문에 내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카르마를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시간보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게 더욱더 편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카르마의 법칙이 무섭다면 지금 내가 어떤 에너지가 돌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내가 주고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되면 우주는 진실되게 반응할 것이고 우주는 내가 거짓되게 행동하면 우주는 거짓을 나한테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울상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영혼의 나의 의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은 나의 치유 과정이고 의식의 확장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는 것.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를 anyone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슬퍼졌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 연루되어 있게 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라는 끝없는 변명과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대신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거 착각인 거죠. 그 배우자가 항상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슬퍼졌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슬퍼진 일은 없습니다. 내한테 슬픔이 생긴 건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된 자기의 삶에 대한 끝없는 변명은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영역과 이런 필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안에, 나 안에 이런 필드와 홀로그램에 대한 이런 책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 홀로그램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필요하고요. 이 책임을 지려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들어가서 퍼즐들을 맞춰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홀로그램을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 잘해준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구한다. 예, 그래서 지금 다들 순교를 원하는 세상이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각 개인의 실드 상태는 개인들만의, 자신만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신만의 개인 실드, 상태, 누군가의 홀로그램을 책임질 수 없다. 자신만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은 자신만의 장들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견고히 하며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책임을 질수록 파워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 쉴드들이, 내 장들이, 필드들이 견고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당신의 장이 다른 사람의 장과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줄 때 그들의 장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뚝 선 자아가 둘이 만나는 게 하나 웨딩이라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자신의 책임을 각자 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우뚝 선 자아들이 각자가 충분히 졌을 때 전체 쉴드가 우리가 이 쉴드가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이게 되면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랙션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작용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계속 내가 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런 필드 안에서 집단 실드 안에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자기 이기심만을 노출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책임질 이 카르마는 더더욱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고의로 또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기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네요. 예, 다른 사람의 장들을 침범하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떠한 경계성들도 넘지 않아 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는데 음, 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 아니면 허영심, 게으름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 책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직 양심은 살아있고 올바른 방향이 뭔지 여러분들 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가 모를 리가 없죠. 내면의 신이 깨어나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면의 신에 물으면 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내면의 신과 관계를 맺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답변을 얻고 하는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적극적인 파워를 깨워서 새롭게 인생을 펼쳐지는 그런 시간의 경험들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위축되는 과정들을 반복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양심을 외면한 죄를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헌법보다 또 법령보다 또 이런 행정명령보다 상위에 있는 게 양심법입니다. 제일 고통이 주는 게 양심법입니다. 뭐 어떤 세상에서 판결 나와서 뭐 깜빵에 가서 얼마 살고 나오면 뭐 세상에 된 잘못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법은 절대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주의 법칙이. 그래서 당신의 자신의 홀로그램 창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때 시간은 결코 단순한 시가가 아니다.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어떤 것이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거 번역할 때 어렵습니다. 미국 문화권에서 쓰는 말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참 이제 찾았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건 뭐겠습니까?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외부의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원인을 결과처럼 생각을 해서 전도시켜 버리는 게 전도몽상입니다. 이 전도몽상 상태에서는 인과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반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과 죄책감들이 뒤섞여 버려가지고 우리의 행동은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끝없이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끝없이 들떠지는 에너지가 오는 게 인가가 뒤집어진 상태 계속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과 에너지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어떤 인과 법칙에서 일어나는지 직시해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의식이 추락해서 그러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 직시함에 따라서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과를 뒤집어낸다고 해서 그 에너지적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에너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적 사고, 사이언스적인 사고, 과학적인 탐구의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실제 홀로그램의 창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우연의 일치라는 환상에 힘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의 개인적 권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이제 에너지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의식에 대한 공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능은 약화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창조했던 당신의 몸과 그러면 외부 홀로그램이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다양한 작은 사인들을 놓친다면 이 또한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권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작은 고통들과 아픔들을 3차원 존재에 대한 환상의 탓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거짓을 가져와서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조합하고 조작해서 확신에 차는 단계.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조작해서 확신에 찹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FA가 노리는 것이 여기서 노리는 게 이제 교만인 거죠. 교만과 영웅심, 예, 자만심, 오만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를 낚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물고기를 물고기를 바꿔가지고 드래곤을 만들려고 하는 성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룡이 성룡을 띄운 이유도 그런 겁니다. 성룡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쓸까요? 재밌게. 어서 성룡을 만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되기 싫으시면, 용되기 싫으시면,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이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서 마음대로 짜집어서 확신에 차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과 영웅심, 자만과 오만함, 절대 용이 안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 역할을 자처한다. 결국 피해자 VV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는 누구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당신이 생각했듯이 당신의 개인적인 권능을 약화시킨다. 당연하죠. 양극성 게임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은 절대 파워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품행을 교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나 그들의 홀로그램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진정한 권능은 매우 겸손해지는 경험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신에 차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보의 퍼즐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어떤 인과법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 따져보면 그게 여러분들 레무리아 아틀란티스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타라와 시리우스, 또 그리고 오리온부터 뭐 가이아, 뭐 우주 생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 파헤쳐 가면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잡고 있다. 결국은 나의 권능을 계속 깨우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같고, 그리고 나의 교만한 상태, 게으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의 질병 상태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현실이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홀로그램을 통한 영혼의 공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홀로그램은 가짜니까 내가 감사할 것도 책임질 것도 배울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영성계에 있음을 경고하는 길이다. 실제 뭐
부타필드라고 하는 옛날 영성단체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랬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이고요. 그들은 다만 거짓들을 사서 불완전한 정보들을 자기 식대로 조합, 조작해서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신근원이 창조한 홀로그램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이제 영성계의 행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권능을 약화시키는 것들은 우연의 일치라는 환상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다 에너지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아주 복잡한 인연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해와 피해를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한 거죠. 자신의 바디와 인생이 보내주고 있는 다양한 작은 사인들을 놓치는 것, 이것들이 권능을 약화시키는 결과, 이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낳게 되는 거죠. 작은 고통들과 아픔들을 외면하면서 3차원 존재의 환상의 탓이라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 이래서 이제 신경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계속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권능은 겸손해지는 경험이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려고 의도적으로 해버리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파워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워를 계속 깨어나는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이어야만이 여러분들은 겸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홀로그램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불쌍한 나라는 피해자 모드로 돌려놓는 것이다. 피해자, poor me. 이게 내가 불쌍한 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어필을 해서 상대의 에너지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을 추앙하게 만든 이 에너지는 정말 이건 못된 겁니다. 이 피해자 모드로 돌려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속 피해자 모드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나는 치유가 필요하고, 나는 이게 불쌍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 돼. 그러면서 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환상, 자기의 어떤, 궁전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누가 나의 성을 공격할 때 내가 먼저 너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피해자다 갑자기 이제 가해자로 뒤집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적인 행동들, 그런 에너지들을 뿌리부터 여러분들이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차크라의 스핀, 또 머카바의 스핀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플라즈마 바디하고 플라즈마 뚜루아 바디하고 그리고 이 원자 바디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꼬리뼈에 있는 논쟁의 껍질이라고 하는 그 탄소 이 버킷볼입니다. 그 탄소 버킷볼이 이 논쟁의 껍질에서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논쟁의 껍질들이 이제 부서지는 주파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뼈의 변화들이 많이 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라즈마 바디하고 원자 바디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징징대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피해자야 이런 모드에서 더 과감히 벗어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신성한 신성에 대한 부인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부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사고의 결과로서 우리가 끌어당긴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인생에 일어나는 내 사고의 결과로서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허용이고 수용입니다. 이런 허용과 수용이고 항복이고, 이 허용과 수용과 항복, 이 수용과 항복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불쌍한 나라는 피해자 코드에서. 이건 절대 영적이지 않고 홀로그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데 치유될 리가 없죠. 그리고 크리스토스의 연결이 아주 튼튼하게 유지될 수도 없죠. 이런 결과들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사고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 내가 아픈 것, 나의 모든 일들이 내가 끌어들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불쾌하고 크리스토스 같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향후 활동들을 바꾸라는 경종, 깨어나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웨이크업 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불쾌하고 크리스토 같지 않은 그런 풀뱅들을 했을 때 자책을 하거나 외면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웨이크업 콜이었다. 뭘 하라는 띵킹을 바꿔 먹어라. 그리고 당신의 이후의 행동들을 바꾸라고 하는 정말 친절한 메시지고요. 이 웨이크업 콜이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된 내용이라. 그래서 당신의 파워를 되찾는, 리크레이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파워에 대한 생각들 계속 이어가는 대목인데요. 당신의 개인의 강력한 권능과 당신의 의식이 펼칠 진화의 경로에 내 지휘자, 감독이 되는 것은 권리이자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엔젤릭 휴먼이 실제 파워를 잘못 써서 추락을 이밀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다시 제대로 지휘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힘을 부정하라고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휘자가 되는 것, 디렉터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라이트 권리이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이것이 같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권리라는 거죠. 책임만 있으면 부담이지만 권리라고 있으면 좀 더 당당해지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당신의 내재된 도덕성, 이런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믿게 되면 이런 도덕성과 진실성, 내 안의 신성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감각을 깨울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겁니다. the courage to 마주할 용기. 우리가 일론 아저씨가 미움받을 용기, 남들한테 인정과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 좋은 평가와 호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걸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마주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와칭하고 보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마주한다. 용기를 내려는 모두에게 우리는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보낸다.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가디언 얘기입니다. 가디언이 보이즈에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겁주는 겁니다. 가디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디언들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려면 마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고 진실한 내 안에 도덕과 양심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것이 권리이자 책임인 걸 믿고 그리고 나의 파워를 통해서 파워를 표현하고 그리고 의식의 이런 진화의 경로에 함께 해야 된다. 삶의 목적이 의식이 진화여야 되지. 또 에고의 강화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자기의 확신 이런 것들 의미 없다는 거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당신 각자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비슷한 선택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며 당신의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 집단적 현실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때만 해도 비전이 참 영성계 모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집단적 실드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작은 모임 안에서도 이런 집단적 현실의 장들이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어떻게 FA들이 통제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바램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둠 대신 깨달음을 무지 대신 이해를 당신의 지각 너머의 세계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대신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V 게임에 있다라는 거는 이들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거고 VV 게임이 문제라고 알면 거기서 우리가 양극성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FA 군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들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5차원에서 4차원 추락한 거죠. 그 여러분들의 DNA 각인과 역사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리바이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복종 대신 나한테 진정한 프리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며 잘 선택할 수 있기를 계속 우리한테 choose well, 잘 선택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choose well. 그리고 이런 깨달음, enlightenment입니다. enlightenment.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사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의 여정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과정을 이제 소중히 여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더 큰 정체성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가 아닌 속박과 고통, 이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FA 아젠다에 그대로 VV 게임에 연루돼서 속박과 왜곡을 인지하고 이런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꿈꾼다. 여러분들 이 치유에 대한 희망이 이런 목적이 약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진정한 깨달음을, 진정한 이해를, 진정한 자유를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우주의 법칙을 그리고 더 큰 정체성, 의식의 확장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독립과 해방과 이런 걸 꿈꾸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적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면 결과를 성취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가디언의 보유자 논평이네요. 자유롭고 강력하며 애정을 기울일 줄 알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디언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그래서 이 프라미스인데요. 이것을 회복하라, 다시 발견해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밝은 전망이. 우리는 이러한 내면에 약속이 있고 전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잃었다. 내 안에 자유롭고 강력하고 애정을 기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주의 스킴, 유니버설 스킴, 이게 스킴, 계획이기도 하고요. 어떤 체계를 얘기하는데 이 우주의 큰 틀, 계획 안에서 공동 창조자로서의 당신의 권능을 되찾아라. 여기도 이제 코크리에이터가 나오잖아요. 코크리에이션입니다. 지금 가디언들하고 함께 공동 창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면의 신근원과 함께 공동 창조하는 겁니다. 그 내면의 신근원과 공동 창조하는 그런 권능을 당신의 파워를 되찾아라. 그리고 지금 그 권능을 사용하랍니다. 그 권능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균형을 잃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선택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선택의 결과들을요, 기다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클래시파이라고 합니다. 분류를 통해서 각자 이제 화신 지역들이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어느 오로라 플랫폼으로 갈지도 결정이 날 것이고 이때도 이 99년이잖아요. 98년이잖아요.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반대 이때는 wrong way home이죠. wrong way home. 지금은 short way home이라서 누구한테도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만 한다면 의식의 비약과 선택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화신지 또한 바꿀 수가 있고 더 이상 화신하지 않는 결정 도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반드시 당신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 내 파워를 믿는 겁니다.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에고의 파워가 아닙니다. 코크레이션 파워입니다. 내면의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파워이지 여러분들이 정보의 조작을 통한 에고의 확신을 파워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를 잘못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외부 세력들에 의해 강요되어 왔던 것이자 당신의 의심의 여지 없이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못 났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자기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아니면 너를 내가 지배해서 이용할 거야. 이 한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한계가 없다면, 무한히 확장하는 나를 생각한다면, 남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고, 의지할 필요가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예, 그렇게 우리는 서로 우뚝선 자아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충분히 도우면서도. 이런 윈윈하는 관계로 우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한계를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에고를 규정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강요해왔던 이 제한적인 자아의 개념들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층 구조의 다차원 구조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걸 배웠던 것처럼 그 다차원 정체성들이 통합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식이 확장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셔야 되고 와우 하는 마음의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태도. 당신이 피해자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나 피해자 이런 모든 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피해자가 돼서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은 계속 계산하고 주파수를 튕기고 이렇게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는 게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잠들어 있는 거고 신의 권능을 구현할 수 없는 거고 내 품행이 크리스토스에 준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 리러닝 하는 겁니다. 리러닝 하는 거.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고, 제한된 자아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규정 짓는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늙으면 죽어야 돼. 병들어 죽어.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된 자아의 개념입니다. 탄트리 오라 티칭은 영생에 대한 개념이고, 나는 노화를 누릴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몸을 바꿔서 영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몸에 대한 관심과 몸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택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게 자기 머릿속의 제잘거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서 외면하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잠들어 있다가 틈만 보면 사나운 호랑이가 돼서 깨어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길을 떠날 희망과 용기. 여러분들 이런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끝없는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여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삶, 와우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이며 3차원 자아가 전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꾸기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FA 세력들이 인간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의 피해자 아젠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시체팔이 하는 거. 약자 보호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약자 하는 게 FA 아젠다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죽음팔이 하는 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의식에도 나는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돼. 그게 남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알아차리고 이중성 게임에서 빠져나온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러닝하는 항목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를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 희생자 의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대이기도 하겠죠. 이그노런스, 빅티무드, 이 피해자 의식을 선택하는 것과 이 여러분들이 무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권능은 매 순간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들 안에서 자신이 즐기려고 허용한 사고들 안에서 자신이 참여하려고 허용한 행동들과 이벤트 안에 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파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지를 선택하는 한 여러분들이 FA 아젠다 다 배웠는데 지금 피해자 의식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초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기를. 그리고 나의 권능을 쓰지 않기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순간의 위대함과 순간의 소중함 또 그리고 내 생각의 위대함
이걸 체험하기 힘들고 행동들로 표현되는 그 멋짐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미묘한 이 에너지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당신은 개인적인 권능이 강화되는 길 위에 있을 것이다. 결국 에너지죠. 모든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대로 보셔야 됩니다. 가디언들이 신신당부한 보이즈2 98년도에 논평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권능이 있는 곳, 선택의 순간들, 사고들, 그 다음에 행동과 이벤트 안에들. 그래서 이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생각을 방해하시는지,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들, 또 잘못된 사고들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면은 권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우연이다 원망이다 하는 얘기들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즐긴 겁니다. 지금 레드도 그린도 아젠다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노하고 있고 겉으로는 소리치고 있고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시체의 에너지를 지휘하는 것만이 권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죄에 해당한다. 내면에 잠들어 있는 권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인생은 그 권능을 회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했을 때 내면의 힘을 깨우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남을 책망하는 상태에 빠져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이 끌어들인 것이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영혼의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은 언제나 무죄에 해당하는 일이 된다. 미묘체의 에너지를 지휘한다는 것은 나의 삼지체의 생각, 감정, 오감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근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능이 부여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자아의 정체성이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각의 욕망과 감정의 충동과 오감의 욕구를 조절하고 지휘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 그 과정에서 상위 자아의 연결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인의 이런 권능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체, 그 다음에 감정체, 육체, 육체의 오감의 욕구에 제일 많이 끌려가고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감정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이러면서 흑역사를 쓰거나 잘못하고 반성하고 자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 의식을 상의자의 연결을 통해서 신권능의 이 근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권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 그걸 통해서 나의 삼지체 에너지를 정화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의식을 정확히 하셔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원성과 코크레이션 하는 거다. 코크레이팅 하는 거다. 그리고 일원성과 함께 서빙 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일원성에 봉사하는 거고, 일원성에 리스판드 하는 게 뭐냐. 리스판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원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콜백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 리스판스빌리티를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합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리스판드 이게 응답이죠. 응답인데 able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가능한 상태. 이것이 책임이 있는 responsible이라는 거죠. 응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다. 나는 responsibility다. I co-create with. 여러분들이 일원성과 함께 all oneness와 함께 co-create하고 serve하고 response한다. 리스판드한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지금 진술과 선언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책임은 에너지 다루는 것,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에너지에 대한 홀로그램에 현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번 책임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라의 카르마와 역사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노력들, 훈련들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